뉴스버스 김태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번은 꼭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네. 뵙게 되네요. 근데 지금 그 국회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여당 의원들이 단체로 표결에 참여를 안 하는 방침을 정했나 보죠? 그렇죠. 지난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발언으로 뭐 조선일보나 보수 언론에서 총선 후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제 네. 보도도 됐었는데요. 오늘자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 특검법 자체가 악법이다라고 네. 하면서 아예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점은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공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애써 일면 머리로 네. 총선 후 특검이 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연이틀 사설로까지 이제 총선 후 특검을 밀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전혀 이것은 받을 수 없는 안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오늘 이후에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그렇죠. 속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속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갑자기 크리스마스 이후에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라는 속보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 출연하시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희도 참 난감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어떤 겁니까? 일단 크리스마스가 딱 지나고 난 26일부터 네. 그저께부터 이제 압수수색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26일 오전에 이제 네. 급하게 이진동 선배로부터 예. 검찰이 압수수색을 온 것 같다. 집 자택으로? 자택으로. 예. 왔다고 이제 말씀을 듣고 저희도 이제 급하게 그 압수수색 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26일 한 오후 9시가 좀 넘었을 때 9시 반 정도에 예. 이제 저희가 오전마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바깥에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문을 두들기고 이제 배를 눌러서 검찰 수사관이 온 겁니까? PD님이 확인을 해보시니까 예. 검찰 수사관들이 이제 앞에 와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방송을 하다가 마무리를 하고 예. 그 압수수색에 이제 예. 협조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뭐 직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전에 보도를 했던 직원들은 다 퇴사를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진동 선배의 그 컴퓨터 사무실 컴퓨터에 있는 내용들을 압수수색하려고 네. 검찰이 와서 제가 지금 방송에 오기 직전까지도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는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뭘 가져가려고 온 겁니까? 그러니까 영장에 이렇게 어떤 것들을 물품을 가져간다고 지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2021년 10월 21일 보도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무마 의혹 네. 보도에 대해서 예. 그 보도를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직 뉴스버스 기자들과 이진동 대표가 나눈 그런 뭐 텔레그램 메시지라던가 카카오톡 내용 그리고 그 집배신 그러니까 저희 언론사에 이제 CMS라고 예. 기사를 올리는 시스템이 그렇죠. 있는데 그 내용 그리고 뭐 메일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경우들은 보고를 하는 경우는 없는데 뭐 메일 같은 것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메일까지.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통틀어서 보도 일체를 다 보겠다 이런 건데 이 사건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러면 뭐 카톡, 텔레그램, 뭐 집배신 이런 걸 보려면 일단 컴퓨터 그다음에 뭐 휴대폰, 노트북 뭐 이런 거를 싹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건가요? 가져가지는 못하고요. 네, 어떤 방식으로? 저희 회사에서 네. 지금 포렌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초창기에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네. 그리고 이 기사가 작성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기자와 데스크 사이에 예. 뭐 그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다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이제 국한돼서 제한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렌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 이 보도가 왜 나왔는지 그래서 이 보도가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이거를 들여다보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 혹은 판단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그럼 이진동 대표만을 향한 겁니까? 아니면 기자 전체들에 대해서 앞으로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을까요? 일단은 전직 기자들 그 부산저축은행 보도와 관련된 전직 기자 그리고 뉴스버스에서 그 시기에 근무했던 기자
조사까지도 예. 다 조사는 소환 조사는 받은 상태입니다. 아, 참고인 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기사 작성한 기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요. 피의자. 예. 그리고 같이 이제 근무했던 기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포렌식을 하고 그 전직 기자들이 진술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 조사를 한 뒤에 네. 아마 이진동 대표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거거든요. 네. 어떤 게 명예를 훼손했을까요? 저희가 보도한 건 네. 단순합니다. 예.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예. 검찰에서 제대로 그 당시에 대검 중수부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고 예. 그 당시에 주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예.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명예훼손이라는 건지 사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팩트잖아요. 주임 검사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는 거 팩트고, 그 다음에 검찰 대검 중수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의견일 수 있죠. 얼마나 잘했어, 얼마나 못했어, 이거를 다 법원 가면 다. 그 부분은 사실 부실 수사 무마 의혹 부분도 네. 이 팩트로 볼 수 있는 게 네. 이강길 씨와 조우영 씨 이 대장동 관련된 네. 분들인데 예. 이분들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예. 우리가 대검 중수부에서도 조사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기사에다가 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예. 그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해놓고도 이 대장동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 네. 이 부분은 그 본인들이 얘기를 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거는 팩트이니까요. 네. 근데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네. 이전에도 그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네. 이번에도 우리한테 무혐의를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한 거라서 네. 이 부분도 사실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팩트인데 예. 그 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면 네,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조사를 받은 적 없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뉴스버스의 보도가 가짜 뉴스나 허위 보도가 아니라 네. 그 조사를 받을 때의 조우영 씨나 뭐 이강길 씨가 다른 얘기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네. 이거 수사의 그 칼날이 언론사를 향해 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 그 문건이 나왔을 때 문건 유출로 프레임을 전환해서 유출한 너희가 문제야 라고 지목했던 방식의 논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판단이 좀 드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도 오늘 그 야당이 표결 처리를 하게 되는 50억 클럽 요 특검에서도 이 문제가 같이 짚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부산저축은행 건과 관련해서는 네. 같이 좀 다뤄질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네. 검찰이 그 시기에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네. 이 50억 클럽에 대한 부분은 네. 이 법조인들이 관련돼 있다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약간 좀 다른 맥락이 좀 달라서 조사하기는 그러니까요. 조사가 될까는 좀 의문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오늘 표결 처리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네. 당연히 제2 요구가 오면 이후에 언제 이 법을 어떻게 통과시킬지 모르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플러스 명품백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네. 쟁점이고, 지금 말씀 주신 그 50억 클럽 문제에다가 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논란 의혹, 이 문제까지 같이 다뤄지게 된다면 이 진짜 전국이 일파만파 어디로 가게 될지. 그리고 대통령이 명예훼손을 받았다라고 네. 해서 지금 언론사를 압수수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난 대선 때는 단순히 이 부산저축은행 그 부실수사 의혹뿐만 아니라 네. 대장동 사건도 그 한 축으로 돼서 이 두 가지 축이 사실은 굉장히 컸던 가장 그 중점이 됐던 사건들입니다. 근데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장동 그분이다라고 보도했던 그 기자들도 있었고요, 언론사들도 있었고 이거 오보잖아요. 오보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낙선시킨 목적으로 보도를 했다라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하는 거라면 네. 그 시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분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리고 낙선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로 나타난 거고 그 낙선시킨 건 사실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때 보도했던 그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왜 압수수색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는지 그 부분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네요. 그리고 네. 사실 대통령 명예훼손 했다고 압수수색을 하는 세상이 되면
비판 보도 어떻게 하란 말이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다라는 지적이 안 나올 수 없는데 어제 그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언론 노조도 같이 와주고요. 네. 예, 뭐 이런 언론 시민사회 단체가 와주고 했는데 뉴스버스 압수수색 받을 때 누가 왔습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네. 기자협회도 안 왔어요? 예,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아. 예, 압수수색을 당할 때 예. 뭐 안부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뭐 그런 뭐 취재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언론 노조가 왜 안 갔습니까? 저희도 의문입니다. 그 언론 노조 저희가 조합원들 아니에요? 저희가 뭐 따로 기자협회나 뭐 그런데 아, 뭐 그런 거 가입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언론, 그러니까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라던가 여러 네. 이제 기자협회들 그리고 이 언론 단합에 대해서는 언론 단체가 가입이 돼 있든 돼 있지 않든 좀 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연대에서 생각을 함께 하는데요. 좀 네,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작은 언론들이 탄압받고 있을 때 큰 언론들 그리고 큰 단체에서 함께 연대해서 성명도 없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뉴스버스가 한 보도에 대해서 허위 보도라고 낙인 찍어서 보도하는 언론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수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이번 총선은 사실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난 대선 때 대장동과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 그 부실 수사, 그 의혹 두 가지 축이 같이 가야 되는데 네. 그때와 같다면, 근데 이번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 보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언론사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향후에 당연히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언론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같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네. 어찌됐든 지금 좀 상당히 언론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뭐 제대로 보도하면 또 문제되니까 스스로 자기 검열하게 되고 뭐 이런 시대를 다시 살게 된 것 같은데요. 여하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뒤이어서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선균 씨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어서 많은 팬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고 해외 언론까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중요한 마약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정섭 검사의 처남 네. 관련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한동안 일파만파 커지다가 다시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잘 팔로우를 안 했던 시청자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게 핵심 이슈일까요? 이정섭 검사의 그 처남 네. 마약 수사는 올해 2월 6일 처남댁인 강미정 씨가 신고를 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2월 6일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이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밀행성과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데 네. 3달이 지나도록 그 시료 채취나 모발 검사나 예. 소변 검사를 하지 않고 예. 3달이 지난 이후에야 예. 이 처남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고 예. 사건을 덮은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이 3달 동안 왜 수사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뭐 마땅히 해명을 잘 못하고 있고요. 3월 말에 있었던 그 강남의 무슨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느라 네. 본인들이 이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라고 일부 이제 해명을 하긴 했던데 예. 강미정 씨가 신고한 건 2월 6일입니다. 그 아무리 늦어도 2달이 지나갔다는 얘기라서 네. 애초에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누군가 무마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쓴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들을 저희가 제기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선균 씨 사건하고 너무 비교가 되거든요. 이선균 씨 사건은 그야말로 그 온 언론이 나서서 그의 사실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로 상세히 보도를 한 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강미정 씨가 정말 외롭게 싸우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보니까 변호인하고 참고인 조사도 받으러 들어가는 장면을 제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확인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척이 되고 있나요?
일단 강미정 씨는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청구인 조사를 받아서 네. 첫 번째는 기업 관련한 내용들을 진술을 했고요. 두 번째는 검찰에서 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 네. 강미정 씨에게 이제 조사를 강미정 씨의 진술을 받았던 거죠. 네. 근데 이 진술 받는 과정에서 그 경찰이 SD 카드를 분실했다라는 부분까지도 네. 왜냐하면 증거 목록에는 기재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증거 목록이라는 것은 이 그 제출을 할 때 네. 신고를 하는 사람이 제출을 했을 때 이 제출한 물건이 어떤 게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증거 목록을 적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휴대전화 그리고 휴대전화에 있었던 뭐 SD 카드 네. 이런 것들을 증거 목록에는 다 기재를 해놨는데 네. 실제로는 이 SD 카드가 없어졌다는 사실까지도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거 어디로 먼저 갔습니까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검사가 먼저 강미정 씨에게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강미정 씨가 2월 6일이랑 그리고 2월 28일에 두 차례 남편을 고소를 하는데요. 네. 아까 고소 고발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고소 고발했을 때는 마약 신고를 수서 경찰서에서 하고, 네. 근데 거의 한 달이 다 지나가는 그 시기까지도 네. 남편이 심지어 뭐 머리카락이나 뭐 이제 머리카락을 탈색을 하고 그리고 네. 막 제모를 하고 눈썹까지 밀고 왔던 그런 상황인데 경찰이 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라는 강미정 씨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네.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니까 2월 28일에 그 서울 경찰청에 다시 가서 네. 다시 이제 고발을 합니다. 강미정 씨가. 강미정 예, 씨가. 예. 근데 이제 고발을 하면서 냈던 휴대전화 예. 그리고 뭐 자료들이 있는데 그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 실물 사진의 그 캡처본이 있어요. 네. 그 사진본이 있는데 거기에는 휴대전화가 이렇게 밀봉이 돼 있습니다. 비닐봉지로. 네. 예. 근데 이번에 검찰 조사가 과정에서 그 강미정 씨가 제출했던 그 고발장도 제시가 됐는데 예. 예. 그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발장에 밀봉이 돼 있는 그러니까 SD 카드가 있다는 그 핸드폰 있잖아요. 네. 핸드폰이 이제 찍혀져 있는 그 사진, 네. 그 사진도 사라졌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경찰에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찰에. 네, 그냥 무슨 어디 회사라든가 어디 무슨 탐정 사설 탐정 이런 데다가 갖다 준 게 아니라 네, 공권력, 경찰, 수서경찰서에 갖다 준 거예요. 네. 그런데 SD 카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고 이 도저히 안 돼서 2월 28일 날 다시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으로 간 겁니다. 네. 서울경찰청에 갔는데 이번엔 보니까 똘똘 그 비닐봉지로 쌓여 있었던 그 사진, 네,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예, 이렇게 증거가 있다. 이 있다. 휴대전화 제출한다. 예, 라고 했던 그 증거 목록에 있는 사진 사진 자체도 사라진 자체가 겁니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예. 그 휴대전화를 누가 없애려고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었냐? 네. 지금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에다 강미정 씨가 고발을 했던 그 고발장을 제출을 한 건데 네. 불송치를 했으니까 자료가 올라왔겠죠. 예. 근데 거기에는 애초에 SD 카드가 없어졌다고 인지했을 시점 이후에 사진이 들어가 있고 네. 원래 제출했을 때의 그 밀봉된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휴대전화 사진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SD 카드도 없어졌고 그리고 네. SD 카드가 있었다는 그 증명할 수 있는 그 사진까지도 지금 없앤 상황인데 네. 강미정 씨가 그 SD 카드까지 제출했던 이유는 휴대전화를 보통 사용할 때 네. 그 휴대전화를 그 교체해야 될 시기에 한 1, 2년간의 이제 아기들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니까 교체해야 될 시기에 교체를 못하면 용량이 부족하니까 SD 카드를 꽂아서 보통 네. 이제 다른 휴대전화에서도 그렇게 SD 카드를 꽂아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네. 남편이 대마를 흡입했다는 그런 그 시기에 그 네. 각서를 썼던 그 시기에 예. 사용했던 휴대전화와 SD 카드를 제출한 건데 네. 그 SD 카드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핵심적인 증거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분실이 됐다는 것은 이제 저희가 뭐 검찰 수사관이나 뭐 검사 뭐 경찰 수사관들 뭐 물어보면 이렇게 증거를 혹은 은닉 또는 분실했다면 네. 이거는 구속 수사도 가능한 사안이다. 그 경찰관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정말로 비상식적이고 네. 비합리적인 예. 불합리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참 뭐 내어놓고 말하긴 그렇지만 남편이 마약을 하고 있고 도대체가 이게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거기에다가 장모에 대한 폭행이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서 결단해서 이제 공권력에게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상식적이라면 신속하고 그리고 그 피의자가 잘 알지 못하게 잘 해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 자체를 오히려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해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게끔 하는 여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그래서 검찰이 이 상황을 인지한 상황이니까 네. 일단은 검찰은 이 내용을 이제 수사를 하겠죠. 근데 네. 저는 이제 다만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강미정 씨가 올해 2월 6일에 이제 신고를 한 거잖아요. 네. 벌써 12월 말이고 다음 주면 1월인데요. 1년이네요. 1년이죠. 네. 1년이 지나면 그 통신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2월 달까지 경찰이 네. 이 사건을 계속 지연시킨다면 네. 그 시기에 사건 관련자들끼리 통화를 했던 부분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와. 수사의 신속성이 필요한데 지금 경찰에서는 이 지금 자기네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만 얘기하고 있을 뿐 아무런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요. 예, 그리고 수사가 그러니까 수서경찰도 그렇고 서울청도 마찬가지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약 수사 똑같은 마약 수사인데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매번 불러가지고 기자들 앞에 포토라인에 세워서 네. 일종의 이제 망신주기 같은 거를 하고 있고 엄청난 보도 사실 저희 기자들이 보기에도 명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왔던 맞습니다. 거고 그에 비해서 이 사건 같은 똑같은 마약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도 뭐 진행 중이다라는 말만 듣고 구체적으로 수사의 진전을 지금 내놓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네. 저희가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검찰이 네. 검찰의 그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찰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돼서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이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강미정 씨 같은 경우는요. 처남. 네. 그 남편이죠. 남편이죠. 강미정 씨의 남편이고 이정석 검사의 처남인 처남이죠. 건데 그 이정석 검사 이 천안 마약 수사관이 외부 전화를 받고 그냥 철수를 시킨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정석 검사는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고 도대체 전화는 누가 했던 겁니까? 일단 그 전화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강미정 씨가 이제 주장을 했었죠. 네. 그 이제 시아버지가 전화를 해서 경찰관에게 이제 왜 너네가 뭔데 이렇게 수사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 시아버지가 바로 그 골프장 주인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여태까지는 뭐 경찰관에게 전화를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저희가 이제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었죠. 네. 왜냐하면 강미정 씨의 주장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전화를 하는 그 상황이나 뭐 통신 기록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이제 의혹만 제기하고 누구인지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저희가 최근에 강미정 씨를 그 남편 측에서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그러니까 고소한 고소장을 확인해 보니 예. 거기에는 시아버지가 예. 자신의 아버지가 예. 경찰에게 전화를 해서 예. 이 마약 수사 관련해서 임의 제출이나 임의 동행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네. 이제 써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예. 이 시아버지가 경찰관에게 전화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아버지는 이제 말씀 저희가 아는 대로 그냥 골프장을 그 운영하는 대표일 뿐인데 그렇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경찰에게 전화해서 당신이 누군데 여기 와서 남의 집에 와서 있냐 신고받고 출동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한테 그렇게 전화해서 우리는 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고 외부의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 경찰관들이 그거를 그러십니까? 조사를 그러면 안 하고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가 저희 의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컨대 뭐 급하게라도 이 처남, 그 강미정 씨의 남편. 이정석 검사의 처남 네. 이분이 무슨 변호인을 선임을 했다 해서 그 변호사가 전화를 했다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변호인도 아닌데 그냥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경찰을 상대로 가라
라고 하니까 그냥 간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도대체 이 경찰과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길래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분들이 그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그냥 전화 받고 돌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아마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처리 규정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돌아갔다? 저는 이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그리고 강미정 씨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이 경찰관들이 뭐 윗선에서도 전화가 와갖고 철수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네. 그 윗선이나 혹은 이 경찰이 이렇게 순순히 철수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권력자가 누구인지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보면 상당히 취재해야 되는 꼭지도 많고 확인해야 되는 꼭지도 많고 이 정도로 계속 사실상 내년 2월이 되면 뭐 수사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을 뭐 밝힐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수사기관의 입장으로서는 네. 그렇게 수사가 지연돼서 본인들이 수사를 하기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고 비판을 좀 받고 끝나는 게 더 싸게 먹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렇게 가게 놔둘 수 없죠. 계속 취재를 하고 네. 계속 보도를 해야죠.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대화의 맥락 안에 누군가가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누군가가 등장해서 누가 아무개가 뭐 어떻게 뭐 이런 개연성 같은 거를 추론하고 상상하게 되는데 실제 그런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도를 할 때나 취재할 때 네. 저희는 반론 취재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취재를 할 때마다 이정석 검사에게도 이제 몇 차례 물어봤었고요. 처음에 이제 마약 수사 관련해서는 이 이정석 검사가 내가 내 처남이 그 가정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네. 너무 싫어서 자기는 관련도 없고 얘기도 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취재할 때도 처가일이니까 처가에서 한번 확인해봐라. 나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제 몇 차례 저희에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이런 포인트는 있어요. 누나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정석 검사의 부인은 알고 있었는데 이정석 검사는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카카오톡 내용을 살펴보면 네. 이 남편이 이제 집에 안 들어오고 그렇게 자꾸 차에서 자는 모습을 보고 네. 이 강미정 씨랑 그리고 남편의 누나들이랑 네. 이제 연락하는 카톡 내용들도 나오는데 거기에 차 안에 네. 뭐가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볼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일주일은 안 해야 기운이 빠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안 해야 이제 약 기운이 빠진다. 그러니까 약 기운이 빠질 때까지 뭐 기다려야 되는. 네, 기다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정황들을 두고 본다면 사실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와서는 뭐 PD 수첩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제 가족들에게 취재를 해보니 네. 자기네들은 몰랐다. 그냥 뭐 통상적인 얘기를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의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던 강미정 씨는 하루는 기업 관련, 하루는 마약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검찰의 조사 태도는 어땠다고 하던가요? 굉장히 이제 공손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했고, 네. 다만 부드럽게 얘기하려는 그 과정에서도 약간 이제 그러니까 조사하는 그 불편한 약간 그런 장면들도 좀 몇몇 포착이 됐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예, 뭐 그래도 최대한 강미정 씨가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그 참고인에게 굉장히 좀 잘해주려는 노력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그 변호사나 아니면 이제 강미정 씨 등에게 취재를 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네. 지금요, 사실 이정석 검사와 관련해서는 비단 이 마약 수사와 관련된 의혹도 있지만 본인은 절대 뭐 이 사건 알지도 못하고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뭐 좀 이해할 수 없어요. 동료 검사들이 이제 처갓집 골프장을 예약해서 함께 치고 뭐 검사들의 놀이터라고 이제 김의겸 의원은 이제 그 규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직 그 대기업 임원이 강원도의 한
그 리조트를 리조트에서. 고급 리조트를 예약해서 다 코로나19 때문에 단체 집합이 금지되어 있던 시기에 회합을 했던 그런 사진도 접대 의혹 이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가족의 뭐 무슨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거나 뭐 등등의 네. 이슈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그 골프장에 이제 그 근무하는 일반인들 그리고 좀 상대방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뭐 이런 네. 사람들에 대해서 정가 조회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등등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고발을 한 상황인데 이 사건은 뭐 조사 진도가 좀 나가고 있습니까? 공수처에서? 공수처에서는 지금 별다른 사실 공수처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 네.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공수처의 취지대로 일하려고 했던 원년 멤버가 거의 다 지금 사직을 한 상태라 네. 그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들 우려를 이제 표시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공수처 부장 2명이 네. 윤석열 라인의 특수부 검사들이라 네. 예, 이 사람들이 진행하는 수사들이 제대로 네. 진행될까라는 점도 예,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취재 기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데 어쨌든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할 수 있는 것에 한계는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뭐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거나 뭐 수사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수사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기자들이 이렇게 일보를 쓰면 그 사건을 받아서 경찰, 검찰, 공수처 이런 데서 수사를 해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그들의 일인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검경 그리고 공수처가 이 사건의 비밀을 제대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의 이제 피의자가 네. 검찰 관계자가 아니었다면 지금 저희가 우려할 필요도 없이 쫙쫙쫙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다만 지금 검찰 관계자들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수처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 모두 사실 검찰 관계자들이라고 하면 수사가 굉장히 더딘 경향이 그러니까 저희가 몇 년 동안 목격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단은 검찰에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뭐 위장전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거는 확인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가 기록 무단 열람 관련해서도 검찰 내부에서도 일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에서 한번 보도가 나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요 그 대기업 부회장 리조트 접대 같은 부분도 아마 네. 그 저희가 취재할 때는 뭐 리조트라던가 호텔 뭐 이런 데서 저희에게 확인은 안 해주지만 네. 검찰에서는 아마 자료를 좀 확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머지않아 한번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그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은 그 제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 강미정 씨입니다. 아이들 문제도 있고 같이 사는 남편의 이런 문제를 세상에 얘기하는 것도 하여튼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해서 세상에 알리긴 했지만 오히려 역공당할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강미정 씨 변호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수사라는 것이 원래 사건을 밝히는 것이긴 하지만 반대로 사건을 덮을 수도 있다. 네. 예. 그날도 이제 변호인 분이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네. 이게 지금 검찰이 그렇게 덮으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냐라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과거부터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사건이 라임 술 접대 검사들에 대한 사건이었는데 이분들 검찰 내부에서는 그닥 큰 이제 뭐 징계라던가 그런 네. 것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크긴 뭐 받긴 받았겠지만 이게 징계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수준의 징계를 받았었고, 네. 그리고 재판으로 넘어가서는 뭐 맨 처음에는 이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검찰에 기소할 때에 포함되지 않았던 검사가 나중에 나도 껴 있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 뭐랄까 자기 검사들 살리기, 네. 자기 그 가족들 살리기에 이제 나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건을 검사들 그리고 수사권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 그리고 권력기관에서 덮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덮을 수 있고, 예. 그리고 그 제보를 했던 제보자의 안위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은
공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혼 소송에서 나왔던 얘기라고 뭐 이정석 검사도 얘기하고 이원석 총장도 얘기하고 그리고 기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모든 사건은 작은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작은 사건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그 사건이 공적인 사건이 되고 그리고 사회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 되는 것인데 그런 그 배경과 맥락을 다 무시하고 이 사건은 이혼 소송에 유리하려고 강미정 씨 갖고 나온 사건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선 그러면 그런 배경이 없는 사건이 뭐가 있는가라는 점을 저는 한번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몇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또 이 뭐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가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는 했으나 그 후로 강미정 씨를 만나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최근에 좀 어떻게 심경이 어떠신지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가 피가 마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여전히 그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여쭤본 것들도 꽤 있지만 네. 공개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의 집안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돈이 많은 집안입니다. 네. 그리고 강미정 씨는 그 집안에서 며느리로 있었던 것뿐이지 이 강미정 씨가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만큼 돈이 많고 뭐 재벌이고 그런 게 아니라서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금전적 그리고 심리적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본인의 의지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검사 가족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자기가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네. 강미정 씨도 이제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있다라는 말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댓글창에도 강미정 씨 힘내세요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달을 가르치고 있는데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네가 문제 이 얘기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그렇습니다.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이런 현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남편이요. 아예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보도했던 그 각서 네. 그리고 이 대마 카트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이제 그 강미정 씨를 고소한 내용을 보면 대마나 마약 흡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각서 자체도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강미정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는 그 고소장을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저희랑 인터뷰한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그 부정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정석 검사가 일반인의 정가 기록 조회를 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도로도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이제 고소를 한 것인지 네. 그 부분도 좀 의문이 남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어서 그쵸.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수사의 진척이 있어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게 좀 그렇죠. 예, 증명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가장 큰 표심은 공정과 상식이고 이런 일, 정의로운 나라가 될 거라고 믿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답답한 이런 건데요. 끝으로 이 사건 취재하면서 취재 기자로서 취재원 만나고 그리고 또 검찰, 경찰 뭐 쭉 이제 취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셨어요? 그 취재하면서 저도 기자이고 저도 언론인이지만 네. 언론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언론이 필요한가? 예, 언론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 이제 아까 이성균 씨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 얘기도 했지만 오늘자 그리고 며칠 전에 보도된 뭐 여러 보도들 그리고 저희 보도 이 압수수색 보도까지도 이제 전반에 걸쳐서 네. 사실관계를 그 당사자들에게 확인하지 않고 수사기관이나 그 수사기관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얘기해 주는 대로 그대로 쓰는 그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제보자나 아니면 이제 피해자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생활까지 이렇게 터는 게 언론이 할 역할인가? 저는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해주던 그 누가 고소 고발을 했든 아니면 공소장이 나오든 당사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게 검찰이나 경찰의 시각이 아닌 기자의 시각으로 기사를 써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배우고 있는데 일련의 보도들을 보면 최근의 보도들을 보면 왜 언론이라는 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강미정 씨에 대한 경향신문 보도 그리고 네. 저희 그 압수수색에 대한 동아일보 보도 그리고 뭐 이성균 씨에 대한 어떤 뭐 여러 이제 지상파의 네. 언론에서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저희 압수수색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린 얘기를 쓰면에도 불구하고 네. 그 압수수색 영장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한테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강미정 씨에 대한 경향신문의 보도에서도 네. 강미정 씨 측 입장이라고 기사를 쓰면서도 강미정 씨한테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참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수사기관의 얘기대로로만 쓸 거라면 예. 수사기관 대변인실이나 홍보팀으로 가면 될 것이지 왜 언론이라는 그 이름 뒤에서 네. 마치 객관적인 척을 하면서 그렇게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하는 것인지 사실 이 일련의 이제 연말 되면서 일련의 보도들과 그리고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네. 저희 댓글창에 강미정 씨 후원 계좌 혹시 있냐고 뭐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네요. 어쨌든 뭐 십시일반으로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 이게 참 대단한 이 마음이 네.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나서지 않고 그리고 내 문제 아닌데 관심 없고 대체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저희가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때 촛불 들어서 정권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고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또 이런 세상에 살고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뭐 취재하고 계신 기자도 그렇고 지금 힘겨운 상태에 있는 강미정 씨도 그렇고 힘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뉴스버스 후원한다는 최고라고 힘내라는 이런 댓글도 많이 네. 있었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버스가 지금 포털에서 검색이 안 됩니다. 그 다음 포털이나 네. 이런 곳에서 이제 저희는 중소 매체이고 예. 그 CP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뉴스버스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네. 저희 회사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시는 게 예. 그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저희 기사를 직접 이제 소비를 해주시는 게 네. 가장 큰 도움이 된다. 네. 이 말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뉴스버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